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매년 지리산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리산 등산을 다녀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코스는 성삼제에서 노고단, 반야봉, 뱀사골로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 등산 소요 시간은 총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다녀온 지리산 등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쯤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서울에서 지리산 성삼제로 가는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러 갔는데요. 이 평일에는 밤 11시쯤 버스가 한 대만 있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러 갔고요. 만석인 버스는 사람들을 다 태우자 바로 성삼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지리산 성삼제 휴게소에 새벽 2시 40분쯤 도착하였습니다. 성삼제는 삼한시대의 성이 다른 3명의 장군이 지켰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하네요. 하계에는 새벽 3시부터 등산이 가능한데요. 좀 일찍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성삼제에는 블랙야크 매장도 있고 이마트24 편의점도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등산을 시작할 텐데 이날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마트24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은 새벽이니까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왕뚜껑 2,000원 주고 아침 식사로 먹어줬습니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3시 15분쯤 성삼제에서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발 1090m에서 시작한 거고요. 노고단 대피소를 향해서 갑니다. 노고단 정상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셔야 탐방 가능하고요. 해 뜨기 전까지 헤드랜턴을 켜고 이 등산을 해줬습니다. 성삼제에서 노고단 대피소까지 가는 길은 넓고 능선길로 다니기 좋습니다. 가는 길에 구례 시내 야경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례 하엄사에서 올라오면 문행기 근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문행기는 물을 넘긴다는 뜻이고요. 노고단까지 1km 남았습니다. 가는 길에 우회길도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오르막길 나오면 그냥 오르막길로 갑니다. 그럼 40분 정도면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대피소에서 좀 쉬다가 5시에 이 시간 맞춰서 노고단 정상 탐방하러 갔습니다. 대피소에서 바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탐방 안내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QR코드로 입장권 검사를 받고 노고단 정상으로 갑니다. 노고단 정상은 이번이 2번째로 가보는 건데요. 관람객 제한하고는 처음 가보는 겁니다. 정상 가는 길에 구례도 보이고 KBS 중계소도 보입니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출 보러 왔고요. 노고단은 해질녘 운해를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 일출 시간은 5시 17분 정도였습니다. 노고단 정상에는 노고단 돌탑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해발 1507m의 노고단 정상이고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다 보니 다들 일출을 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일출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날도 일출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태양이 뜨겁게 느껴졌고요. 지리산의 일출을 보면 행운이 있다고 하는데 이날 등산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노고단 정상에서 기분 좋은 일출을 보고 다시 노고단 고개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등산할 준비를 하고 갈 길을 지도로 확인해 줍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지리산 등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고단에서는 항상 종주만 했었는데 이렇게 당일치기 등산은 처음입니다. 일단은 피악골 지나 노루목까지 가는 것만 생각해 줬고요. 노고단 고개에서 출발을 하면 능선길을 쭉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은 일단 어렵지 않고 등산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 속도 내기 좋은 코스이기도 하고요. 가는 길에 이종표도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1박 2일로 지리산 이 성대 종주를 했었는데요.
힘들기도 했고 밤에 등산을 해야 하니까 경치를 많이 못 본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리산 종주 가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2박 3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는 종주는 낮에 충분히 경치 보면서 다니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3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지리산 종주가 지금도 좀 종종 생각나곤 하는데요. 어느새 걷다 보니 인걸령까지 왔네요. 인걸령에서 노루막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고단에서 인걸령까지 능선길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라면 먹고 해서 그런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이다 보니 쉼터도 있어서 쉬어가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지리산에는 반달 가슴곰에 대한 주의사항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길 열심히 오르다 보니 노루목에 7시 8분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노루목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반야봉을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다시 노루목으로 돌아올 생각이어서 배낭은 바위에 놔두고 몸만 갔습니다. 노루목에서 반야봉까지는 1km 거리이고요.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배낭을 놔두고 가는 이유는 오르막 길이어서 힘드니까요. 이 배낭 놔둘 때 지퍼랑은 꼭 잘 잠그고 놔둬야지 산 짐승들이 배낭을 해치지 않습니다. 노루목에서 반야봉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꽤 힘이 드는 코스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쭉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리산 등산 다니면서 반야봉은 처음 가봤습니다. 해발 1732m 반야봉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반야봉역이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주변 경치가 좋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블랙야크에서 100대 명산으로 선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지리산 반야봉은 천안봉, 발해봉과 더불어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 뻥 뚫린 경치를 보니 급하게 정한 지리산이긴 했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야봉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노루목으로 갔습니다. 이 노루목 가는 길은 내리막 길이니까 힘이 들지는 않지만 무릎 아프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다 보니 여러 산악회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노루목 가는 길에 반야봉 상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천왕봉으로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배낭이 노루목에 있으니 전 노루목으로 갔습니다. 노루목에서 배낭 챙겨서 상도봉을 향해서 갑니다. 상도봉 가는 길은 능선길 위주로 힘들지 않습니다. 8시 35분쯤에 상도봉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리산 등산하시면 상도봉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벌써 여러 번 오게 되는 곳이네요. 이 상도봉은 세 개의 도가 만나는 곳이어서 상도봉입니다. 이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만나는 삼도봉이고요. 상도봉 이곳도 경치가 좋으니까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화계제를 향해서 가볼까요? 이 삼도봉에서 화계제까지 가는 길은 능선길과 내리막 길이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상도봉에서 30분 정도면 화계제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계제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리네요. 화계제에 9시 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항상 이곳을 지나 연하천 대피소를 갔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뱀사골 계곡으로 하산을 합니다. 화계제에서 뱀사골인 반선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날 산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천천히 내려가 줬고요. 일단 화계제에서 뱀사골로 가는 길은 내리막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코스는 처음으로 가보는 코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리막길 경사도가 꽤 있는 편이어서 반대편으로 올라오면 아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계곡 물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서 산행이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뱀사골 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다리를 통해서 계곡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내리막길 경사도가 완만해지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뱀사골 계곡 처음 보는데 물도 깨끗하고 규모도 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간혹 올라가시는 분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등산은 그동안 지리산에서 안 가본 코스를 가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확실히 새로운 코스를 가니까 등산하는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청학동 코스도 가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등산을 하고 다음 날에는 지리산 서문능선인 바래봉 등산을 하였습니다. 지리산 서문능선 등산 영상도 바로 편집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뱀사골 코스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내려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하니까 버스 탈 수 있는 반선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우렁찬 폭포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뱀사골입니다. 뱀사골 코스는 쭉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짧은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은 입수 금지네요. 계곡의 유명한 곳들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다리도 건너게 되고요. 또 다양한 길과 풍경을 보면서 산행하기 좋은 뱀사골 코스입니다. 이날 등산을 무사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고 등산하기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내려와서 드디어 뱀사골 탐방로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뱀사골은 뱀이 죽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뱀사골 탐방로 입구에서 반선까지는 2km 넘게 가야 하네요. 다 온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뱀사골에서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뱀사골 탐방로 입구에서 반서까지는 이 신성길로 가시면 됩니다. 신성길은 뱀사골 계곡으로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이 아주 산책하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지 위주의 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신성길에서는 중간중간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름철 계곡으로 피서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리산 등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는 반선까지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신성길에 대한 안내도도 있었고요. 또 뱀사골 안내 탐방소를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곳을 지나서 가면은 바로 반선입니다. 뱀사골 계곡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 뱀사골 계곡에 대한 소개도 또 잘 되어 있네요. 내려오면서 봤던 곳들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선 버스 타는 곳에는 이 상가들도 많이 있어서 식사하기 좋았고요. 뱀사골 축제도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반선에서 남원 가는 버스 시간표고요. 저는 이 반선에서 지리산 정령지 순환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에 도착해서 12시 40분에 오는 이 정령지 순환버스를 탑승할 수 있었고요. 버스는 작은 버스로 시간 맞춰서 오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날 지리산 등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에 등산을 마무리하였고요. 일단 지리산 성삼제에서 출발해서 노고단, 반야봉을 들러 뱀사골로 내려오는 코스는 22km 정도로 되는 꽤 긴 코스였지만 많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다녀오기 좋았습니다.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는 코스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